지방에서 올라와 대학교에 입학한 김 씨. 김 씨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학교 근처 하숙집과 자취방을 알아보려 발품을 팝니다. 김 씨가 이처럼 바쁜 것은 대학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시설입니다. 하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젊은 시사 Y에서는 대학의 주거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전 아나운서 최경원입니다. 김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 알림이에서 공시한 2016 전국 기숙사 수용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기숙사 수용률은 16.84% 이하이며 그 외 지역 역시 25.26%를 넘기는 곳이 드뭅니다. 이처럼 국내 대학의 기숙사 인프라는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원래 인천에 살아서 통학 시간이 왕복 한 3, 4시간 정도? 네, 이번에 17년 1학기 전에 그 기숙사를 신청하려고 해서 처음에는 무학 6학사 우정원을 신청했는데 떨어졌고, 그 다음에 원래는 2학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2학사가 리모델링 중이어서 3학사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서 그쪽에도 또 신청을 했는데 그게 또 떨어졌고, 다시 이제 3학사 다음에 2학사로 신청했는데 리모델링 중이어서 한참 후에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발표가 났을 때가 3월 중반에서 말쯤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떨어지게 돼서 최대한 되도록 기숙사에 살고 싶어서 신청을 계속 했는데 발표하는 기간도 늦어지고 결국에는 다 떨어져서 그때부터 방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정작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도 높은 기숙사비가 학생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기숙사는 각 대학이 직접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낮은 기숙사 수용률로 인해 2005년부터 민간 사업자가 건립하고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이른바 민자 기숙사의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기숙사로는 부족한 학생들의 수요를 일부 충족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민자 기숙사 제도의 시행은 학생들이 높은 기숙사비를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자 기숙사는 크게 민간 투자자가 건설하고 대학에서 임대료 형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BTL과 민간 투자자가 건설하고 소유권은 양도한 채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거두는 BTO 방식으로 나뉩니다. BTL 방식은 대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BTO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숙사의 경우 고액의 기숙사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에서는 수억의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자연스레 기숙사비를 높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 대학 민자 기숙사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BTL 방식은 12.2%에 불과하고 BTO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대학의 민자 기숙사인 SK국제학사의 기숙사비는 2016년 기준 1인실의 경우 월 65만 5천 원으로 학교 근처 일부 자취방 월세보다도 높은 비용입니다. 근처 주민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짓지 못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 근처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근 하숙과 자취집에서도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지출하는 월평균 주거비는 21.5만 원으로 월평균 총 소비 지출인 60만 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은 장년층의 3배가 넘는 수준인 거죠. 또 취업 포털 알바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취하는 대학생의 경우 한 달 주거비는 63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로 매달 평균 68만 원을 벌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번 돈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사용하게 되는 셈이죠. 집주인이 주거지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명시된 계약 조건을 불이행하기도 합니다. 주거 공간에 문제가 생겼을 시 세입자인 학생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거나 입주 날짜를 일방적으로 지연하는 등 이른바 갑질 횡포가 만연했습니다. 그 자취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원래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이어서 이제 조금 사용감이 있는 상태였는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2주쯤에 화장실 하수구가 막혀서 이제 그걸 그리고 늦은 시간에 알게 돼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업체 쪽에 바로 연락을 해서 그 비용이 12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다음날 아침에 집주인 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사전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돈이다 라고 말해서 개인 부담으로 그 돈을.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를 살고 있는 학생들 역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금리가 높은 월세를 전세보다 선호하기 때문에 대학가 근처 전세 주택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학가 원룸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율이 10%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가 현저히 높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희미합니다. 정부는 전세 임대주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기숙사 건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 기숙사 관련 규정은 대학 설립과 운영 규정에서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로 분류한 것뿐입니다. 기숙사 수용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각 대학은 1개 이상의 기숙사를 갖추기만 하면 됩니다. 기숙사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교육시설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나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이 아닌 진정으로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해결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젊은 시사와의 진행을 맡은 전 아나운서 최경원이었습니다.